예, 안녕하세요. 오늘 장이 많이 힘들었죠. 22년 1월 25일 장 마감 정리 한번 해볼까 해요. 양시장 많이 하락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6%,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84%까지 떨어졌고요. 수급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수, 메이저들 매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 매수가 좀 줄어들었어요. 그나마 좀 다행이죠. 근데 외국인이 들어온 건 아니고 금투랑 투신에서 조금 들어온 그런 모습입니다. 일정 지지선을 깨버린 이후에 낙폭이 좀 과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글로벌 증시를 한번 볼까요? 글로벌 증시를 보면 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낙폭에서 오늘은 조금 살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수에서 미선물을 보게 되면 낙폭이 조금 커요. 2% 정도. FOMC를 앞두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뭐 불안감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 볼까요? 아까 뭐 별다른 크게 파동은 없는데 천연가스 가격이 조금 내려가고 있네요. 우크라이나 관련 뉴스가 하나 있었죠. 뭐 전쟁 날 가능성이 뭐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밀고 당기는 모습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환율 같은 경우에는 1200원을 향해 가죠. 예,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 고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이걸 돌파할지 아닐지는 저도 잘 모르죠. 자, 뉴스를 한번 볼까요? 보면은 FOMC 앞두고 아시아 증시 급락. 그래서 이제 파월이 어떤 FOMC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을 나타낸 거죠. 근데 저 어저께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듯이 파월이 7월 달에 인플레이션은 기술적인 통제가 가능하다고 했다가 인플레이션 못 잡고 연준 위원들이 장난쳐서 다 잘리고 그래서 한번 크게 입장이 난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은 내일 FOMC에서 그래 그렇게 낙관적인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낙관적인 얘기를 안 해서 뭐 8번이든 금리 인상을 8번이든 뭐 7번이든 뭐 100번이든 뭐 몇 번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시장이 예상한 그것보다 적게는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보다 적게 얘기를 해서 인플레이션이 잡히면은 자기가 잘한 거고 뭐 그렇게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정도까지 인플레이션을 해서 그러니까 약간 면피용이라는 발언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잖아요. 예.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서 하락을 했는데 매파적인 발언을 예상을 해서 하락을 했어요.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어. 그러면 그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어디까지나 단기적입니다. 단기적으로 재료 노출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아니면 그냥 이참에 밑으로 더 쭉 빼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붙잡은 세력들이 있다면 그 세력들이 매도세가 이긴다면 시장은 뭐 더 하락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앞으로 미국 시장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많이 빠진 것 같죠. 실제로는 많이 빠졌어요. 실제로 많이 빠졌는데 이렇게 보면 이 정도의 낙폭, 이 정도의 낙폭 어느 정도 뭐 많이 빠졌는데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자리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아유 주류가 왜 나나? 산업지수. 산업지수도 보게 되면은 이때 낙폭보다는 좀 덜 하지만 뭐 기술적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은 정도 요 정도 가격대니까요. 이렇게 보면 요 정도의 가격대에 거의 다 왔다라고 볼 수 있어서 미국 시장은 뭐 미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이 오른다고 반등을 준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반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다우 같은 경우에는 밑으로 뭐야 이거 저가가 3.25%까지 뺐다가 결국 양봉 마감을 했었어요. 기술적 반등이 어제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9%까지 갔던 것 같은데 어저께 보니까 마이너스 4.9%에서 결국 양봉 마감을 했죠. 기술적 반등이 나온 그런 모습이에요. 이걸로 보고 오늘 유럽 증시가 반등을 하나 뭐 이런저런 뉴스가 있어서 반등을 주고 있겠죠. 그런데 뭐 시장이 끝나봐야 아는 거고 이건 아까 어디까지나 선물이었고 이제 우리는 본장을 한번 더 봐야겠죠. 그 다음에 다음 이 뉴스들은 차트를 한번 다시 보고 얘기할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닥 차트입니다. 이렇게 길게 보게 되면
481선 장기 2평까지 와 있는데요. 이 라인들은 그냥 뭐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때 고점 이렇게 이 정도에 있는 고점들에 거의 왔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도 어떻게 보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많이 빠지긴 빠졌잖아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 요때 저점, 이때 고점 선을 한번 그어 볼까요? 얼추 요 정도 라인이죠. 예, 얼추 이 정도 라인에 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들,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이라서 내일 만약에 반등을 준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 요 정도 라인 이 맥시멈이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이 라인은 여기도 그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일 반등을 주더라도 한 910 정도, 뭐 저라면은 반등 노리고 들어가면 그 정도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뭐 드는데, 그거는 뭐 각자의 선택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직 481선 딱 터치를 했구나. 오늘 딱 터치를 했어요. 그런데 반등을 어느 정도 줄지 그거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대형주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지금 글쎄요, 뭐 호재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뭐 만약에 내일 개인들이 좀 매도를 해주고 외국인들이나 기관이 뭐 비차익 거래 이런 것들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 준다면 조금 나아질 수가 있는데, 글쎄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내일 되어 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요즘 하도 혼란의 시대라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저의 경우를 일단 얘기하자면 요 정도 라인 여기서 저는 추매를 했었어요. 여기서 여기였나 잠깐만요. 요 정도 여기서 추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아싸 기술적 반등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별로 안 좋았죠. 여기서 아마 추매를 했다가 그저께 정도 이날에 아마 종가 즈음에서 아마 반 이상 매도를 쳤을 거예요. 이거 추세가 돌리기는 힘들다. 요 정도에서 돌려줬었으면은 단기 이평선들이 위로 가면서 횡보를 좀 유지하면서 상승을 노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요 정도 라인을 이탈하면서 이거 약간 애매한데 여기까지는 어떻게 봐주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때도 약간 매수를 했었었는데 큰 실수였죠. 그래서 오늘 이 양봉을 보고선 여기서 올려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개파락으로 시작해서 이 양봉을 벗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매도를 하고 원자재 관련으로 요날 좀 담았고 오늘 조금 수익 실현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매매를 했었거든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저도 원래 단기 매매를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나 중장기들의 포트를 비중을 많이 비웠고요. 그냥 그날 하루하루 그냥 뭐 단기 스윙 하루나 2, 3일 이런 거 노리는 정도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어요. 뭐 오르는 종목들, 요즘 관심이 가는 종목들은 몇 개씩 나오잖아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중장기 포트가 많은 게 당연하죠. 그리고 시장을 길게 봤을 때도 이런 식으로 봤을 때도 전 저항대를 돌파하면서 위로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추세잖아요. 추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추세를 보게 되면 이거 저점을 이탈하면 조금 힘들겠는데, 조금 더 길게 보는 사람들이라던가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면 땡큐죠. 좋은 종목들 자기가 충분히 공부하고 이런 종목들 산업 성장세도 보이고 가치로서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떨어지면 땡큐죠. 담으면 되니까. 물론 저는 그렇게 담지는 않아요. 떨어져서 어느 정도 지지하는 모습을 보거나 시장 상황이나 수급을 보면서 하지만, 뭐 현금 비중이 아직은 많으신 분들은 뭐 여유 있는 대응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요거서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무튼 여기서 이런 식으로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면 정말 좋겠죠.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면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박스권이 만들어진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면 기술적 반등은 뭐 가능하다고 보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체크를 한다면 이게 추세적인 전환은 안 됐고, 추세적인 전환이 들어오려면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지면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악재가 아직 오픈이 안 된 악재가 더 많지 않나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몇 번 했죠? 아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더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 인상을 하면 빠진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역사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에 주가는 올랐어요. 요거 잠깐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이게 미국의 기준 금리예요. 요거 보면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리 인상을 했어요. 자, 미국의 나스닥인데요. 다우존 산업지수로 볼까요? 이건 월봉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상승했다 그랬죠?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2004년부터 2007년까지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는 상승을 했어요. 그럼 하락은 언제 붙여죠? 2007년부터 2009년 정도까지 금리 인하를 했네요. 어때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금리 인상 시기를 한번 볼까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018년, 2019년 이때까지 금리 인상을 했네요. 16년부터 2016년이 여기죠. 이렇게 볼게요. 자, 2016년부터 2018년, 19년 이때까지 상승을 쭉 했네요. 그런데 시장이 급격하게 망가지니까 금리 인하를 되게 급하게 했죠. 그리고선 이 사상 유례 없던 이 시중에 풀린 돈 때문에 엄청난 상승을 해버렸어요. 엄청난 상승을 해버렸고 지금은 어떻죠?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급격한 하락을 사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또 하도 욕도 먹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건 어차피 제 개인적인 영상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편하게 얘기를 하면 급격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나오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 지금 현금 비중을 좀 많이 만들어 놨다가 많이 떨어질 때 이때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겠죠. 금리 인상하는 속도를 한번 볼까요?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나 급격하게 진행이 돼요. 물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게 짧아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한 1년 정도 되죠. 한 1년, 1년 반 정도 급격하게 인하를 했죠. 한 2년 정도 급격하게 인상을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정도 인상을 하고요. 금리 인하의 속도 여기는 거의 1년도 안 됐죠. 미중 무역 분쟁 때 쭉 뺐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그냥 제로금리로 쭉 갔던 거고요. 그래서 말한 김에 뭐 더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저는 코스피가 월봉이잖아요. 월봉. 지지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에 손도 댔지만 여기서 기술적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2400 심하게 빼면 2200 정도까지도 뺀 다음에 2400에서 2500, 2600 요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횡보를 해주길 바랬는데 이번 달에 확 내려 까버리니 뭐 되게 당황스럽고 어쩔 수는 없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과 그렇게 되면 제일 어려운 구간이 어느 구간일까요? 요런 구간이죠. 요런 구간 이제 오르기 직전의 구간. 이때는 변동성이 되게 심해져요. 그거 갖다가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큰 돈 번 사람들은 변곡점에 어떤 베팅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하락에서 반등의 시점에서 그 변곡점을 캐치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고점에서 변곡점에서 잘 파는 사람들이 있고 저는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조금 당하기도 하는데 지금 뭐 주식 1년, 2년 하고 그만둘 거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쭉 할 거니까.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앞으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이런 거 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사를 한번 볼게요. 내일부터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 검사 격리 어떻게 달라지나. 그래서 지금 확진자가 막 늘어나죠. 예, 당연해요. 오미크론은 전염성이 강하다고 어저께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죠. 전염성이 강하지만
뭐 위중증 환자는 좀 줄어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더 지내봐야 알 것 같고요. 위중증 환자가 많아진다면 음압병동 같은 것들도 좋을 텐데 지금 음압병동 섹터에 있는 종목들을 보니까 GH 신소재 말고 차트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뭐랄까 동네 의원들의 검역 동네 의원들을 위주로 하는 뭐 방역 체계, 그러니까 뭐 기존의 큰 병원이라던가 어떤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슬슬 좀 그 강도를 좀 푼다는 거죠. 그래서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한다. 그래서 진단키트주에 대해서 어저께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진단키트주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등을 준 종목들도 있고 자리를 지키는 종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건 좀 이따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ADR 지표를 잠깐 보자면 ADR 지표는 지금 완벽한 과매도권에 왔어요. 그래서 뭐 근데 과매도권은 언제 좀 됐거든요. 예, 반등을 줘도 될 것 같은데 언제 둘지 모르겠고요. 자, 일단 이 정도에서 뉴스는 된 것 같고요. 아까 러시아 하나 있었는데 잠시만요. 러시아 기사가 있었는데 뭐 그거는 뭐 밀당하겠죠. 뭐 이렇게 뭐지? 옹울었다 폈다라고, 쥐었다 폈다라고 하나?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영상을 하나 더 만들게요. 그래서 종목들을 뭐 살짝 볼까요? 네, 그거 잠깐 보고 내일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